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실태, 사이버 금전 탈취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1718위원회라는 이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작년 8월 달에 패널 보고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패널 보고서,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아주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엔 대북제재 보고에 의하면은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 세계 약 17개국의 금융기관이나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을 해가지고 무려 35차례 공격을 해서 20억 달러의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이버 도둑질을 한 거죠. 그 먼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는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글보이즈는 원격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은행 강탈을 전담하도록 한 해킹 조직으로 미국이 북한의 다른 사이버 범죄 활동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비글보이즈는 주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또는 그 ATM 같은 걸 해킹해서 사이버 도둑질이죠. 사이버상에서 금전을 탈취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일단 국내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국내 최대 그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빗썸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빗썸. 이 빗썸이 북한에 의해서 4차례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2월하고 7월 공격으로 700만 달러가 도난당했어요.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는 3,100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공격으로 2천만 달러를 또 잃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돈을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 빗썸을 털어가지고 이 돈을 가져가 빼간 거죠. 당시 이제 국정원은 그 국제사회가 나자르스 그룹이라고 명명한 이 조직에서 바로 이러한 짓거리를 했다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옆에 뒤에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심각한데 1년 전이 2010년이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벵갈라데시 중앙은행이 북한한테 털려가지고 8,100만 달러를 탈취당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8,100만 달러. 자,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벵갈라데시 중앙은행이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에다가 애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 중에서 돈이 한 1억 한 100만 달러 되거든요. 이런 100만 달러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순차적으로 해킹돼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돈이.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67억 원에 달하는 돈이 순식간에 미 연방은행 준비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돈을 빼가지고 이제 분산을 시킨 다음에 이 돈 세탁을 해서 북한 해커가 가져가는 건데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 못 빼가고 8,100만 달러만 빼갑니다. 그러니까 1억 100만 달러를 원래 다 가져가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막아가지고 8,100만 달러를 가져갔고 이미 다 돈 세탁을 해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벵갈라데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암호죠. 공인인증서 같은 이 암호를 갖다가 그 이제 북한이 해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벵갈라데시 중앙은행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뺏간 거죠. 이 사건은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이고, 이 당시 스위프트망이라는 것은 국제 그 은행 간의 공식 그 결제하는 전산망입니다. 이 전산망이 해킹이 된 거죠. 해킹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구냐로 했는데 이제 우리 국정원도 또
미국 등 세계 사이버 보안업체 주요 기관들이 바로 북한을 지목했고, 그게 바로 나자르스 그룹이라고 명명된 이 조직에서 바로 그 엄청난 돈을 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2016년도 일입니다. 근데 북한은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사이버 해킹, 사이버 도둑질에 그러한 이제 막강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터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빗썸에서만 4차례 털렸거든요. 그럼 털릴 때마다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했지만 또 털리고 또 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 유비대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2017년에 약 한 55억 달러 정도를 탈취를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돈 액수가 뭐 50억, 100억, 조 단위 나오니까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한 달 월급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수입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돈인지. 이 유비시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7년에 해킹을 당해서 55억 정도를 탈취를 당했는데, 또 그해 12월 달에 또 당했어요, 2차로. 그래가지고 170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절취당했어요. 결국 이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망했어요. 2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225억을 털려버렸거든요. 225억을. 깜짝을 쎄야 말이죠. 그 구자를 털어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코인즈 해킹이라는 이 회사에서도 암호화폐를 한 21억 정도 탈취당한 피해를 당했죠. 뭐 이게 지금 뭐 한두 관도 아닙니다. 2018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코인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코인체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까지 단일 거래소에서 털린 것 중에 가장 큰 액수인데요. 일본 돈으로 58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5,800억 원이 털린 겁니다. 결국 망했죠. 일본의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2018년도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등은요, 털리면은 기본적으로 10억, 100억 달러입니다. 이 엄청난 돈들이 말이죠, 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금 사이버 도둑질을 당한 이 주요 그 사례만 옆에 도표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ATM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당한 게 있는데, 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걸 했냐면은 2017년 3월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이 국내 그 ATM기, 현금 인출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해킹을 했어요. 해킹을 해가지고 총 63대의 ATM기를 해킹해서 약 먼저 23만여 명의 그 이용자들의 금융 정보를 탈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제 카드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현금 인출한 것만 8,833만 원. 또 각종 대금 결제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푼돈같이 보이지만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 카드를 또 해킹해서 한 339만 원. 해커 입장에서 볼 때 껌값이죠. 빼가고 등등 해서 총 1억 264만 원을 탈취했습니다. 국내에서만. 당시 경찰청에서 이 ATM기 해킹 조직을 적발을 했죠. 이 적발 이쪽이 어떻게 해서 탈취했는가 하는 그림이 바로 옆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이 경찰청은 이제 당시 그 금융 거래 정보를 북한 해커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카드 복제를 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을 경찰청에서 추적을 통해서 다 밝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미국의 국토안보부하고 연방수사국 FBI가 소위 그 발표한 사례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중에 히든 코브라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히든 코브라가 이 패스트캣이라고 해서 이제 탈취해가는 그 방법, 그 유용을 갖다 명명한데, 패스트, 빠른 현금이라는 뜻이죠. 패스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23국의 3개국의 ATM기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당시 약 한 전 세계 16개국 은행을 해킹해서
APT-38이라는 북한의 해킹 그룹이 약 한 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빼돌리려고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미수에 그쳤죠. 미리 사전에 방열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사이버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외화벌이지 이게 사이버 도둑질이죠. 이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액수가 조단입니다. 자, 그러니 북한 김정은이가 유엔 및 국교 사이의 대북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건재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상적인 수입 수출이라든지 금융거래를 통한 수입이 아니라 사이버 도둑들을 통해서 손쉽게, 물론 손쉽게는 아니었죠. 해킹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벌이겠죠. 북한의 해커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안정적으로 사이버 금전 탈취를 하다 보니까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내부적으로는 비공적으로는 달러가 풍성한 겁니다. 이걸 봐주세요. 그러면 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노렸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이버 공간은 소위 도발 원점, 누가 도둑질 해가는가 하는 이 도발 원점을 밝히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버 도둑질을 당해도 과연 누가 이걸 돈을 가져갔냐를 찾는 데는 기술적으로 추적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떤 공작을 통해서 뭘 훔친다든지 가져오는 것보다도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 해킹 능력만 뛰어나면은 충분히 악성 코드를 새로 개발하고 또 백도어를 만들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빼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각종 보안 장치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다 오프라인에서 도둑질을 하면은 내가 특정한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할 때는 내가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이버 도둑질은 온라인 공간에서 소위 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해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유리한 환경이죠. 끝으로 왜 가상화폐를 많이 노리느냐?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의 돈 흐름을 추적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탈취하는 거죠. 특히 좀 보안성이 약한 후진국들을 주로 많이 놀렸죠. 벵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스위프트만 그 코드를 갖다가 해킹당해서 8,100만 원 달러를 갖다가 지금 도둑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지금 북한 해커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사이버 금융 경보를 발정하고 북한이 행하는 사이버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이 당한 대한민국은 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도둑질에 대해서 북한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피해보상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국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현상을 보고 뒷문 열어주고 도둑놈한테 도둑질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비아냥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국부가 여러분 225억 털려가지고 UBC라는 회사가 파산했잖아요. 225억이 누구 개 이름입니까?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기업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기업이 문을 닫고 파산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합니까? 북한의 사이버 금전 탈취에 대해서 명백히 이를 갖다가 문제를 삼고 사이버 방어벽을 두터이 하고 관련법을 제정을 하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없고 사이버 안보 기본법도 없고 말이지. 전혀 지금 사이버 도둑질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지금 미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입법 않고 엉뚱한 법이나 입법한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북한의 해커에 의해서 뻥뻥 뚫려가지고 돈 빼가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